10월 22일인데 테슬라가 공시를 했어요. 이 재무제표는 정식 재무제표는 아니고 정식 재무제표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이제 브리핑하는 사전 브리핑하는 그런 공시예요. 뭐 물론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긴 하죠. 여기에도 요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은 좀 제가 우려했던 것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탄소 배출권 매출, 그 다음에 스톡 옵션, 이 얘기를만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우려했던 거, 그 탄소 배출권 이거죠. 지난 예전 동영상 만들면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레귤레이터리 크레딧, 이게 탄소 배출권 매출이에요. 지난 분기보다 조금 줄어들었네요. 397. 지난 분기 때 계속 그 애널리스트들과 언론들이 트집을 잡았던 게 이 탄소 배출권 428이 순이익보다 크다. 순이익보다 크다. 순이익 갭으로 따지면은 104, 논갭으로 따지면은 451. 어느 걸로 쳐도 이 탄소 배출권을 빼면은 이익이 없는 거거든요. 갭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한 300? 300이 넘어요. 순손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물어뜯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그걸 가장 우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분기부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게, 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제표를 순이익이 얼마다 하면은 대부분 갭 기준이에요. 갭 기준.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 논갭. 이건 회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 회사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인 회계 기준을 정해서 일시적인 비용들은 포함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논갭.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다 하면은 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갭이 이 테슬라는 논갭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모든 사이트에서 이런 데이터를 올릴 때 논갭을 기준으로 올려요. 갭을 기준으로 올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도 사실 예전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아, 왜 회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왜 니들 맘대로 이거를 정해? 요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도 하죠.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죠. 왜냐면은 갭이랑 논갭 그 순이익 차이가 이번 분기 때도 엄청 많이 나거든요. 330, 874. 그러면은 이 논갭 안에 비용이 포함시키지 않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딱 한 개가 주요 그 포함하지 않는 비용인데 그게 스탁 옵션이에요. 일론 머스크한테 주는 스탁 옵션. 그게 뭔지 이따 밑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스톡 옵션 좀 이따 얘기하고 그 탄소 배출권 먼저 얘기할게요. 397. 좀 지난 분기보다 줄어들었죠. 근데 이 논갭을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하니까 기준으로 하니까 테슬라는 지금 874. 그러면은 지금 이 탄소 배출권을 빼더라도 한 500 정도? 500 정도가 순이익이 난 거죠. 그쵸? 500 좀 못 미치는 400 얼마? 요 정도 난 거죠. 지난 분기 때는 탄소 배출권 빼면은 이익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애널리스트나 언론들도 탄소 배출권 빼면은 순이익이 마이너스네, 뭐가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이번 분기부터 매우 적다. 저는 결론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걸 봤을 때. 그 탄소 배출권 얘기는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스톡 옵션, 그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공시한 내용 그 사진들 밑에 쭉 있고 재무제표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있고 그 밑에 요런 맨 밑단 하단에 요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문제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순이익 갭이 있고 회계 기준이 있고 순이익 논갭이 있어요. 그 가운데 스톡 옵션 베이스드 컴펀세이션 익스펜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일론 머스크한테 준 스톡 옵션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톡 옵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대충은 알아야 돼요. 간략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스톡 옵션 행사 기준을 충족했어요. 그러면은 부채를 잡아요. 회사가 부채를 잡고 부채를 매 분기마다 까나가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처럼 까나가요. 그렇게 까나가는데 그 비용이 이번 분기에 까나간 게 543이에요. 순이익이 874인데. 그 뉴스에서도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 3분기 때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새로운 스톡옵션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 비용이 포함돼가지고 지난 분기보다 스톡옵션 비용이 증가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 동영상을 보는 테슬라 주주들, 저도 테슬라 가지고 있어요, 주식. 주주긴 한데, 테슬라 주주들한테 진짜 쌍욕 먹을까봐 저도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해야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지, 뭐 제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이익이 874가 났어요. 그러면은 아까 스톡옵션 얘기했잖아요. 543. 이게 뭐 일론 머스크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그 비용은 아니겠지만 일론 머스크한테 대부분 다 갈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한테 주는 돈 543 빼면은 331.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기서 탄소 배출권이 아까 400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빼면은 자동차 팔아서 남겨먹은 순이익은 아직도 70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70 정도가. 음. 일론 머스크 그러면은 자동차 팔아서 남겨먹은 돈이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일론 머스크 혼자서 543 이걸 다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조금 심히 우려가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제 생각과 같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 이 543 이게 뭐냐면은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에 살 수 있는데 뭐 제가 얼핏 봤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한 70불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대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400불이 넘죠. 430불. 그러면은 그 차액이 거의 거저먹는 거거든요. 차액이 뭐 430 빼기 70 해보세요. 그러면 300불 이상 그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액이 일론 머스크가 남겨 먹을 수 있는 금액. 그거를 매 분기별로 까나가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543이에요. 사실상으로 일론 머스크가 다 가져가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요건들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그렇게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가져가면은 5년 내로 그 주식을 팔 수 없고 그런 요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순이익 874 중에 543은 일론 머스크 개인 혼자서 다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도 조금 과장하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은. 저도 테슬라 주주로서 이 부분 사실 걱정이 돼요. 874 순이익 중에 일론 머스크 월급이 543이거든요.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기사가 며칠자죠? 한 9월자 같은데? 10월 7일이네요. 이번 달 거네요. 현재까지 10월 7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머스크가 스톡 옵션을 행사한 적은 없대요. 아직 행사한 적은 없어. 근데 이거를 행사를 안 할 순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월급이 너무 커도 너무 커. 일론 머스크한테 월급을 주면은 차 팔아서 남겨먹은 돈은 아직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일론 머스크가 좀 그런 건 있죠. 자기가 본인 입으로도 얘기도 하기도 했잖아요. 테슬라 주식을 파는 사람의 마지막은 나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는 테슬라 주식을 안 팔 거다. 일론 머스크가 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꿈과 이상을 쫓는 그런 어떤 이상주의자? 공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사실 걱정은 요거를 순식간에 다 행사해가지고 차 팔아먹은 돈은 마이너스인데 요걸 다 순식간에 행사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장된 걱정이기도 해요. 근데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S&P 500 편입 실패했잖아요. 그 편입 실패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머스크 거액 스톡 옵션 S&P 500 진입 실패 이거였거든요. 야, 차 팔아서 번 돈은 마이너스인데 야, 네가 왜 그 돈을 너 혼자 다 가져가? 그거거든요. 이 S&P 500 위원회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난달 거 기사네요. 조금 더 볼게요. 밑에 내용을. 저도 다 보진 않았어요. 문제는 이처럼 머스크한테 주어지는 스톡 옵션을 회계 기준에 따라서 비용으로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순이익을 논갭,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야, 어차피 그 돈 일론 머스크한테 월급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S&P 500은. 월급 안 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머스크한테 거액을 보상하다가 회사가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S&P 500 위원회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죠.
아무리 저를 포함해서 테슬라 주주들이 야 머스크는 그런 사람 아니야. 테슬라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마지막은 자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꿈과 이상을 쫓는 그런 공돌이에 불과해. 아무리 그렇게 우리 주주들이 테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 S&P 500 위원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만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 때도 그때 AIG도 파산했잖아요. AIG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 그 AIG 파산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도 국가에서 돈 준을 일부 임원들이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AIG가 파산하고 있는 와중에 AIG 임원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보너스를 챙겨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그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43이잖아요. 543 머스크 월급이 이번 분기 때. 만약에 다음 분기 때 이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톡옵션 요건이 또 다른 요건을 또 한 번 충족할 거거든요. 그래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저도 머스크를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머스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공돌이에 불과하다는 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회사에 피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다. 근데 또 모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살아서는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 탄소 배출권으로 더 이상 마이너스다.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사실 갭으로 따지면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죠. 하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는 논갭으로 따져도 거의 이익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얘기가 나올만 했죠. 근데 이번 분기 때는 탄소 배출권을 빼도 논갭으로는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지난 분기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스톡옵션. 이 스톡옵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주주로서 주의해야 될 점은 유념해야 될 점은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할 거냐. 이거를 아직 지금 뭐 기가팩토리 이제 짓고 있고 이제 막 생산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뭐 올해 안에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이렇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실제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순간에 그거는 실제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지을게요. 현재로서는 논갭이 더 맞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더 이상 논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만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 순이익 성장과 매출액 성장만 봤을 때 앞으로도 테슬라의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